자, 오늘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또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도 이제 공과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2020년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좀 요약을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맞게 될 그한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미리 또 어떤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이제 봉인해라. 끝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되고 지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많은 자료, 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나와요. 폭발적으로. 그렇죠? 그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학습을 시켜서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게 이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4년 전인 2016년 3월 9일에서 15일까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구단 바둑 기사하고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하고 이 둘이 바둑 대결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승 1패로 알파고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을 이제 이겼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참 사람들이 이제 기계가 인간을 이제 누르고 모든 걸 다 정복하는 게 아니냐. 또 영화 보면은 나중에 기계가, 그렇죠, 인간의 모든 걸 정복하고 지구를 다 기계가 좀 뭐 이런 스타일의 이제 영화가 이제 막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도 갖게 됐어요. 자, 이제 그 이후로 한 4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12월 22일, 지금부터 한 열흘 전쯤에 이세돌 이 바둑 기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번에 구글 알파고는 미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동안에 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국산품으로 AI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걔 이름은 한돌입니다. 한돌. 그래갖고 한돌하고 그 다음에 이세돌이 이제 은퇴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둑을 뒀는데 2승 1패로 누가 이겼을까요? 한돌이 이겼어요. 2승 1패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인터넷 이게 상에서 이 인공지능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게 됐고,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신문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올해 1월 2일, 3일, 4일에서 그냥 계속해서 신문에 지금 나오는 게 뭐 이런 거예요. 5G 타고 밀려오는 AI 쓰나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그러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AI 해야 이제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AI. 자, 그래서 5G, 이것도 또 5G 그러면 또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겠어. 이제 하다 보니까 5G, 사실 5G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5G 타고 밀려오는 AI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인공지능 쓰나미가 이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 이 인공지능의 승패를 가름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또 가서 보면 제목이 이래요. 지금 뒤처지면 아주 끝장이 난다. 그래서 제목이 AI 뭐라 그랬어요? 생존 게임을 벌여야 된다. 올해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신문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이제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예를 이제 여러분 요새 스마트 스피커라는 거 아시죠? 스마트 스피커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하고 뭐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이제 묻죠. 오늘 날씨는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면 얘가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하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백과사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걔가 백과사전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스마트 스피커인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걸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한 예가 어떤 사람이 쓰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구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피커에다가 나 살려줘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랬더니 그 스피커가 연결해서 119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14명이 목숨을 구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집에 일단 하나, 이 AI 스피커 얼마 안 돼요. 1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 다 가르쳐 줘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 보면 날씨 가르쳐 주고, 뭐 베토벤의 음악, 뭐 운명을 틀어라 그러면 운명을 틀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걔가 말로다가 얘기를 하면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이러면은 이게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AI 스피커가 있으면은 사람 목숨도 이제 구해주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이런 예가 이제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월 2일자 동아일보 이제 기사인데, 구글 인공지능 의사가 유방암도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단하려고 하면 무슨 사진도 있고 이거 판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인간 의사보다 AI 의사가 훨씬 더 판독을 잘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이 뭔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아주 깊은 무슨 전문 용어 이런 거 말고 세상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휴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제가 오늘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아침에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세상에 내가 맞추어서 직업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이렇게 청년들, 청장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변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전문적인 거 다 빼고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의 때에는 정말 이런 인공지능 기계들이 막 사람을 억누르고 지구를 다 뒤집어 엎고 지구를 다 로봇가 지배하고 이런 세상이 되고, 지금 영화에서 막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세상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종합 정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공과대학 교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전달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료들 다 이렇게 좀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오면 꼭 같이 딸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는 무지무지 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해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와 같은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에는 무지무지 많은 데이터가 발생한다.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빅데이터라고 해요. 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해요. 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 이게 인공지능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거의 모두가 다 애매모호한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애매모호한 말들 가운데 특별히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거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모릅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산업혁명 그러면
옛날에 이제 역사 시간에 뭐 증기기관이 나왔다,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 세상이 확 바뀌는 이런 일,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냔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냐 전기냐 뭐냔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차 산업혁명에. 자,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쉬운데 이거를 가서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하면 그럼 좀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써서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극과 극의 이제 반응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뭔가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적인 뇌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뇌. 사람이 인격체가 되려고 하면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지성이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냐?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뇌. 근데 이 3가지 요소 중에 특별히 지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게 그게 인공지능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적인 걸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면 감정도 컨트롤하게 돼. 감정 이렇게 되고, 이제 의지도 컨트롤하게 돼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로 지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적으로, 그걸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이란 것 자체가 그 정의를 내리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능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지능은 어떤 거냐 하면 외부를 인식하고 추론하며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반응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추론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지능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점점 책도 읽고 음악도 읽고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능이 발달하고, 똑같은 일을, 예를 들어 피자를 만든다. 그 피자를 1번 만들고 2번 만들고 만들면 만들수록 피자 만드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게 지능이 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어떻게 이 지능이 늘어가는가를 인간이 아직도 잘 몰라요. 이 뇌 속에서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인간의 지성이 늘어가는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지능,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모르는데, 인공적으로 지능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행위가 있어요. 인간에게 뭐 1억 5,430만 곱하기 뭐 10억 3,400 뭐 이런 거 곱하는 거, 그거 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게? 그렇죠? 인간은 그거 하기 어려운 거, 엄청나게 큰 숫자, 뭐 2 곱하기 3은 6이다 쉽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335 곱하기 53,445 곱해라 그러면 그거 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또 미적분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 그런 걸 미적분 하라 그러면 사람의 뇌로 다 금방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 바둑이나 뭐 이렇게 체스, 장기 같은 거 두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 내가 이게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투자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게 올라갈 때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런 거는 통계를 가지고, 아니면 커다란 컴퓨터를 가지고 아주 쉽게, 여러분 금방 15,000원 얼마 해서 곱하기 얼마 하면 그냥 계산기가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진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거 판별하라 그러면 사람은 너무 쉬워요. 이건 개고 이건 고양이다. 근데 기계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 무슨 곱하기 하라 그러든가,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면 어떻게 투자하라는 건 기계는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잘 못해요. 근데 이거 개냐 고양이나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개냐 고양이나 칫솔이나 이거는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하면 순식간에 개다 고양이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사람에게 굉장히 쉽고 어떤 일은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람에게 굉장히 쉬운 건 기계가 어려운 거예요. 기계가 하기가. 그렇죠?
기계가 제 사진을 딱 찍어갖고 내가 정동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내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기계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금방 딱 보면 전 정동수 목사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하기 쉬운 일이 있고 사람이 하기 쉬운 그런 일이 있다. 자, 그래서 쉽다고 느끼는 일이 사실은 기계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쉽다고 느끼는 일이.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림을 딱 가져다 주면, 예를 들어 여러분 주차장에 지금 요새 들어가면 이제 지금 사람 거기 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들어가면 번호가 그냥 그대로 인식이 돼서, 그렇죠? 나올 때 그냥 주차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5년 전,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게 딱 들어오면은 이걸 읽어요. 읽으면 거의 99.9% 그렇죠? 그걸 읽어갖고 해독을 해서 딱 그 번호를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딱 보면 1176 이렇게 딱 읽지만 기계는 그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보고 이게 기역자인지 니은자인지 이런 모든 걸 보고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의 학습을 통해서 그래갖고 기술을 연마를 하는 거예요. 그 기계가. 사람 같으면 못하죠. 근데 기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 기술을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왜 어려우냐? 이게 기술인 동시에 또 풀어야 될 문제예요. 또 문제가 뭐냐? 기술이 하나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들어가면 안 돼요. 다양한 기술이 그 안에 접합이 돼서 하나로 뭉쳐져야만 사람이 원하는 이와 같은 일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세상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4차 산업혁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알려면은 4차 산업혁명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산업혁명이 뭐냐? 먼저 혁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혁명은 이 내부의 에너지가 이제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게 되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종교혁명 아시죠?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종교혁명이에요. 이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개혁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세상, 천주교가 지배하던 그 암흑 세상, 여기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 자,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는 이거를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에서는 산업혁명.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혁명이 있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차 산업혁명은 1784년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말 끌고 다니고 소 끌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져서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기차가 다니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팀이 나오고 해서 기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생산 방식이 손으로 하던 거 이런 모든 게 기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2차 산업혁명은 1870년경에 뭐가 이루어졌냐? 전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전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기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1870년 그 이전에는 전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공사 현장에 가서 드릴도 뚫어야 되고 벽도 허물어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기로 다 드릴로 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걸 다 손으로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오니까 완전히 세상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이후에 컴퓨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컴퓨터가 나오니까 지금 가서 은행 업무 보고 하는 거 옛날에 다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가서 하면 모든 게 다 컴퓨터로 들어가서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컴퓨터가 나와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를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4차 산업혁명은 뭐 하는 거냐? 이제 최첨단 융합기술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2010년부터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인터넷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떤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냐? 지금 우리가 전화기도 뭐 2G, 3G, 그다음에 4G, 지금 5G까지 이제 나오면서 5G 휴대폰이 있으면 뭐 저는 아직 그렇게 해보지 않았지만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3초, 4초 안에 몇 기가바이트를 뭐 다운받는다 뭐 이런 시대가 지금 열렸잖아요. 이 휴대폰 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그런 통신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기술이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는 기존에 있던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기술이 있고 또 디지털 기술, 바이오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모든 기술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융합이 돼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따 설명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인공지능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이 이제 다양한 기술이 빠른 그런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시대에는 속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속도.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이 발명되면 이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온 세상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까딱 잘못하고 국가나 아니면 기업이 잘못 생각하고 투자 잘못하고 기술 제대로 이제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냥 1, 2년 사이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모든 게 전 세상에 통신망이 다 깔려있고 엄청난 속도로 파급이 되기 때문에 한 회사가 뭐 기술을 발전해갖고 여기서 앞서 나가잖아요.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다. 왜 그래요? 이제는 세상이 다 글로벌 마켓이 돼서 한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있으면 전 세계에서 다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 뭐가 기술이 개발되고 좋은 게 나오면 온 세상에 순식간에 파급이 돼갖고 국가가 살 수도 있고 기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순식간에 결정이 되는 이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노동과 자본 시장에서도 단순 노동, 이런 자본, 이런 것보단 재능과 기술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엮여진 이와 같은 이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이 이제 많이 듣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기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와 같은 일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야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이걸 좀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우버 택시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미국에 가면 우버 택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진 이 우버 앱이 있으면은 그렇죠? 앱으로 이제 부르면은 그러면 여러분도 가서 우버 택시로 해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이게 여러분 에어비앤비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거의 예를 들어 내가 큰 집이 있어요. 바닷가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집을 내놓는 거야. 내 호텔이 아니라도 여기 와서 우리 방이 10개가 있는데 그러면 5가정이 와서 같이 이제 한 달이고 뭐 아니면 일주일이고 같이 휴가를 보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건 호텔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바닷가 근처에 그런 집이 있으면 에어비앤비에다 올려놓으면은 그렇죠. 하룻밤도 하는데 1,000불이다. 5가정이. 그럼 그거 보고 와서 예약하고 와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유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공유 경제 같은 것들도 지금 통신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체가 다 공유가 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 가면 맨 오른쪽에 가면 4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 뭐라고 썼냐? 왼쪽에는 지능이라고 썼습니다. 지능.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정보라고 써 있어요. 정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가 결합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보에는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빅데이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IoT 이렇게 써 있는데, IoT는 이제 우리 사랑침례교회 올 정도 되시면 아셔야 돼요. 사물인터넷. 여러분이랑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클라우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로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가 있고,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가공을 하려면은 그럼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따 집에 가시려면 아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인공지능, 하나는 정보. 여러 정보가 무한대로 나와요. 이 정보를 처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이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뇌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다 처리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보로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기술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 이제 나왔는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유튜브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하고 이제 쳐서 그래갖고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맨날 정동수 목사 것만 뜨잖아요. 그 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떠요? 정동수 목사 비슷한 거가 이제 떠요. 자동으로. 맞죠? 그게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죠? 이 사람은 이 사람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그럼 이 사람하고는 저 사람하고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걸 갖다 올려주면 이 사람이 또 듣겠구나. 그렇죠? 그거를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유튜브에 이렇게 우리 전 세계 70억 가운데 유튜브에 하루에 접속하는 사람이 모르긴 해도 한 20억 명은 접속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억 명은 접속해요. 그 20억 명 접속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이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를 하고, 예를 들어 아마존에 이제 제가 가잖아요. 가서 뭘 사려고 그래요. 사려고 벌써 들어가면은 당신은 이걸 좋아하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사고 이거 사라고. 그렇죠? 내가 옛날에 뭐 관절염이 해서 뭐 관절약을 샀다 그러면 그냥 관절 사는 약이 쫙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아마존이 어떻게 알겠어? 거기 직원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계가 학습을 하고, 이 사람은 과거에 관절염 약을 샀구나. 그죠? 이 사람은 과거에 무슨 심장병 약을 샀구나. 이 사람은 과거에 아디다스 신발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뉴밸런스 무슨 밑들이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기계가. 그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딱 접속을 하면 이걸 사라고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야. 당신 과거에 이런 걸 보니까 이걸 샀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아마존에도 하루에 1억 명이고 2억 명이 접속해서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도 아니고 1년 365일 10년 하면 그 데이터가 뭐 말 그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해요? 사람이 못하니까 기계가 분석할 수 있도록 기계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기술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우리가 휴대폰도 쓰고 노트북도 쓰고 뭐 이거 외에도 뭐 냉장고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자동차도 있고, 그렇죠? 뭐 인공위성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우리 주변에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요새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면 5번 버스는 앞으로 4분 있다 옵니다. 4정거장 전입니다. 뭐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버스마다 다 센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센서가 다 달려 있어서 그 센서를 통해서 버스가 지금 어디 가고 있고, 그러면 모든 거기 정류장마다 앞으로 3개 있다 온다, 몇 개 정류장 지나서 온다, 4분 있다 온다, 5분 있다 온다, 이걸 지금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거가 다 정보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제가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진다든지 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거에다 센서를 다 박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서 정보를 주니까 줄이 끊어질 때가 될 것 같거나 이러면은 그런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지진이 자꾸 발생하는 데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일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아파트 이런 데. 근데 지진이 발생하려고 그렇게 하면 센서가 그걸 감지하고 어떻게 보일러를 꺼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모든 게 지금 뭐 냉장고도 냉장고에도 지금 인터넷이 다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제 나중에 음식을 또 집어넣고 그러면 심지어 어떤 음식이 그 안에 있고 이게 기간이 얼마가 지났고 이런 정보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 아주 가장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센서를 박아 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센서를 통해서 위험 요소가 이제 발생하려고 하면 이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같으면 냉동 공기조화 뭐 이런 걸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 이런 데서 이제 고기를 이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컨테이너마다 온도계가 다 달려 있어요. 그 온도계가 달려 있어서 온도를 센싱을 해요. 센싱을 해서 어떻게 저 인공위성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국에 앉아갖고 저 엄청나게 큰 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컨테이너의 온도가 얼마가 돼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마이너스 5도로 유지를 하고 와야 되는데 냉동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이거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빨리 가서 그 컨테이너를 고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인천 앞바다에 여기 인천대교가 있어요. 인천대교에 가서 보시면 이게 줄로다가 해갖고 그래갖고 다 이거를 이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이게 다리가 움직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 움직이는 걸 변위라고 얘기해요. 이 변위가 얼마나 움직이는가를 다 센싱을 해갖고 그래서 꼭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줘서 이게 너무 심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밑에 스마트 머티리얼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진동이 오거나 하는 그거를 상쇄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전기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센싱을 해갖고 얘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거를 제대로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는 빌딩을 져도 빌딩 밑에다가 이렇게 진동이 오거나 하면 진동을 내가 인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물질을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뭐 지진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빌딩이 딱 쓸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센서. 무언가 뭐 불을 감지하는 센서, 뜨거운 걸 감지하는 센서, 바람의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뭐 수많은 센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잘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가 되다 어떤 걸 해야 돼? 센서 이런 걸 하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는 거야. 센서. 이게 있으면 갖다 이제 붙인단 말이에요. 다 붙여요. 그러면 자전거에도 붙이고 자동차에도 붙이고 뭐에도 붙이고 움직일 때마다 무슨 정보가 나오는 다 붙인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센서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무지 많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가공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 그걸 하려니까 사물 인터넷. 그럼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사물 인터넷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도어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도어락. 그러면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내가 해서 집어넣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센서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인터넷하고 얘를 연결해 놓잖아요. 자, 근데 우리 처남이 왔어요. 처남이 왔으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 번호를 해서 뭐 해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인터넷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앱에다가 해서 그래서 번호를 하나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문이 여는 거야? 그냥 가서 문 열고 그러고 나서 그 비밀번호는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문 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 코드도 제너레이션하고 해서 그래서 원격으로 조정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요새 이제는 아파트는 다 원격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온도도 조정하고 모두 조정하고 밖에 나가면 심지어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절하잖아요. 보일러에 이렇게 불이 꺼졌냐 안 꺼졌나 이런 모든 걸 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 상관없어요. 정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센서를 갖다 붙여놓은 거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 이제 생기느냐? 이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는 기존 컴퓨터로 이렇게 뭐 처리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는 변호사나 사실은 판사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변호사나 판사가. 자, 변호사나 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하고 유사한 그런 사건을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내렸는가를 사건 판례집을 쭉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거다,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사건 판례집을 어떻게 해요?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무슨 사건이 딱 넣어주면은 그 판례집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가 편견이 없이 딱 이렇게 읽고는, 그렇죠? 맨 끝에 가서 판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300만 원 벌금이고 이거는 200만 원 벌금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은 판례 지금까지 했던 거 100년이고 판례를 다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무지 많은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목사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목사 대신에 로봇 하나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마다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유명한 그런 그 주석가들이 집어넣은 모든 주석을 다 그 안에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딱 보고는 이거는 이 말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또 거기가 보면 수많은 예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화까지 다 해갖고 그래서 설교 한 편을 여기다 만들어서 30분 동안에 딱,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난 40분 듣기 원한다, 나는 20분 듣기 원한다에 따라 이거를 여기 목사가 여기 서서 인공 로봇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하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까지 그 모든 데이터, 설교했던 거, 스펄전의 설교, 뭐 해서 설교를 다 컴퓨터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예화를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석.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 이게 분석이 되면은 그럼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 2, 3 대지가 나오고 거기 예화는 이거 있고 이렇게 하고 딱 만들어 내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데이터를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구글, 아마존 이런 데다가 하루에 또 수십 번의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걸 보고 있다, 저걸 보고 있다, 이걸 사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보내주고 있으니 인류가 지금 70억 명이고 한데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나오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을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엄청나게 나오는 그 데이터,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판례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설교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라야 올바른 판단이 서겠죠. 그렇죠? 거기다 가짜 데이터만 계속 넣어주면은 인공지능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짜의 어떤 그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필요하냐?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찾아내서 양질의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역사 공부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다 역사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제가 여기 인공 스피커에다가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라.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럼 얘가 나폴레옹은 언제 태어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 여러분 위키백과라는 거 아시죠? 위키백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와 같은 백과사전이잖아요. 그 백과사전을 스피커가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 읽어주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로 듣고 싶다. 듣기 싫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동수 목사 목소리로 내가 듣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도 어떤 경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로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경상도 이걸 해갖고 읽어주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표준 말을 써서 읽어주는 거고, 나는 여자의 음성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 여자의 음성으로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했느냐 하면 거의 성우,
그렇죠. 성우든 아나운서든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든 그 사람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학습을 해갖고 거의 95%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그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빅데이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나가 있어야 되냐 하면,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아마존 무슨 스마트 스피커를 샀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뭐 나폴레옹이 누구냐고. 그럼 영어로 얘기해야 되겠죠. 이 영국 거는, 미국 거는. 한국에서 만드는 네이버가 만든 이런 스피커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되고. 자, 그러면 그게 내가 지금 아마존이 저쪽에 있는데 여기서 나폴레옹이 뭐냐 하고 이제 영어로 Who is 나폴레옹 하고 묻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순식간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불가능했잖아. 뭐 전신 뭐 전보치고 이러던 그런 스피드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순식간에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가 열려요? 5G 시대가 열려서 원하는 데이터가 그냥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또 답답해서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 데이터가 느리고 그러면 답답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초연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연결. 알겠죠? 예, 이게 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슈퍼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온 세상이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 옛날에는 컴퓨터가 있으면은 나만 그 컴퓨터에다가 내 하드 드라이브, 내 정보는 나만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이 하드 드라이브는 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는 내 건데, 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뭐 하는 거 할 때 이걸 어떤 한 사람의 컴퓨터에만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모든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렇죠. 이걸 분석하는 게 A팀도 있고 B팀도 있고 C팀도 있고 여러 분석하는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이 데이터를 공유해야만, 그래야 그걸 가지고 무언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데이터를 회사든 모든 게 다 어디로요? 저쪽에 클라우드. 이게 클라우드가 저기 구름이란 얘기인데 저 구름에 무슨 하드 드라이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 위에 떠 있는 구름처럼, 그렇죠. 모든 데이터를 저쪽으로 보내놓으면은 아마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마존에 전 세계 70억의 사람들이 거기다 데이터를 보내면 아마존 안에 팀이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팀이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와 같은 유익한 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는 데이터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애국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 보면은 그게 뜨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떴다 그러고 내일 이게 떴다 그러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 기술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공상과학 영화, 뭐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고 뭐 그렇게 돼서 이 외계인이 여기 와갖고 뭐 지구를 살려주고 뭐 이렇게 한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인공지능 아니면 인공지능을 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건데, 아니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 제조 현장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이터, 이게 빅데이터예요. 이거를 지능적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분야에서 유익한 거를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큰 컴퓨터, 대용량의 컴퓨터, 순식간에 모든 걸 풀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이왕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인공지능 몇 가지만 좀 설명하고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란 사고나 학습, 장기 두는 거, 바둑 두는 거, 그렇죠? 큰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학습하는 거, 이런 것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 인공지능이 있고 약 인공지능이 있다. 강은 말 그대로 strong AI가 있고, 그 다음에 weak AI가 있어요.
자, 강 AI는 뭐냐 하면 사람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람처럼 감정도 느끼고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아가 들어있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사람처럼 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겠죠? 이게 강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처럼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약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거는 자의식이 없는 거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파고 같으면 가서 너 바둑만 돌아 그러면 걔는 바둑만 두는 거지 그거 외에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약 인공지능이에요. 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개발돼서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알파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의사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려요.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왓슨이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거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자아가 들어있지 않아요. 자아가.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은 약 인공지능이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거는 강인공지능이 나와서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얘기하는, 그게 강인공지능인데 아직은 그거 없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공적으로 지능을 학습해서 늘리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성을 늘려요? 어떻게 해요? 많이 읽고 학습을 해서 늘리는 거잖아요. 인공지능도 똑같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기계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새로운 입력 내용에 따라 기존 지식을 조정해가면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인공지능 가서 보면 그러면 여기 머신 러닝, 기계 학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딥 러닝,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연어 처리 방식이 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기계에게 자꾸 학습을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망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데, 그게 신경망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아주 여러 단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걸 우리가 딥 러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복잡한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데이터가 돼서 어디에 가서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쪽으로 얘기하면 CCTV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했는지 구글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국가정보원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서 뭐 직장 가서 하고 뭐 차 타고 뭐 다니는 모든 일이 다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지금 어디에 가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얘기에서 구글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글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와요. 옛날에 구경도 못하던 상상도 못하던 무지무지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센서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거에 거기서 나온 그런 모든 데이터를 모은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아서 그거를 기존에 개인의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와 같은 그 스토리지 저장 거기에다 모아 놓으면 그러면 총무부도 쓰고, 그렇죠, 기획부도 쓰고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부도 쓰고 뭐 경영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해갖고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은 무슨 영화를 자주 보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자주 보지, 어떤 음악을 자주 듣지, 어떤 옷을 잘 사 입지,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범죄 어떤 사람이 저질렀어요. 그러면 CCTV 화면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을 했는가 딱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다 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그 학습을 시켜서 그냥 갖다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뭐가 했다는 모든 데이터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기계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데이터를 그거를 가공을 하려면은 기계 그 학습을 수많은 것 같은 거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건 고양이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주면 개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올리면 정동수구나. 이게 그냥 기계가 순식간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보면.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갖고 그래서 원하는 그와 같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이와 같은 기술이 인공지능이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인공지능 그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이런 시대에 맞게 사고를 하고 이런 시대에 맞게 해야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게 인공지능이다. 한 5분만 쉬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